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음, 네. 어서 들어오세요. 진님, 풍수님. 채팅하느라고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 순이튜브님, 성원님, 영호권님, 브라이언님, 제이님, 마른가지님, 좋은사님, 금솔님, 미수윤님, 방구성님, 아도네님, 슈퍼성님, 영주님, 지은님, 기름부자님, 달려라 옥주님, 금슬님, 네, 알렉스파, 지원니, 다둥야범, 좋은삼, 야간비행, 제임스, 남상,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전영전님, 네. 우리는 지난번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간단한 신변잡기들 얘기하면, 우리는 지난번에 반도체를 공부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또 좀 오늘 이슈가 되는 지주사 얘기, 분할 합병 얘기, 그리고 또 2부에는 반도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제가 저희가 11월 마지막에 건설하고 11월 둘째 주에 반도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와이스트릿으로 아마 보셨을 텐데, 와이스트릿의 그 이대호 본부장님하고 방송한 거 얘기 잠깐 드리고, 그날이 며칠이었는지도 얘기 드리고, 못다한 얘기들 마저 조금 하겠습니다.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님하고는 저기 요번에 뭐 대본이나 특별한 그 주제를 사전에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던 것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가 진짜 그때 이제 나가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또 이디오 본부장님하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자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 플러스 다른 의미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창업이 많이 되고 신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창업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나오신 거 보고, 우리나라의 이대호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주식시장이 왜 자본시장의 꽃인지 아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훌륭하신 대통령 후보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꼭 이 주식시장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돈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자본을 쟁취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그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 운영상에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협해지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좀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얘기들, 그러려면은 정말 주식시장이 뭐고 자본 획득이 뭔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려 왔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마우스의 가벼움보다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중간 단계는 가서 좀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좀 창출하고 그 안에서 좀 다들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와이스트릿 가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와이스트릿에서 얘기했었죠. 그날이 11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에 강의를 하고, 원래 다른 거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반도체로 바꿨고, 반도체를 하고 이제 11월 마지막 4주차에는 건설을 했죠. 그래서 지금 건설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또 오늘 공부해야 될 지주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상승할 때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누구나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저 같은 사람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락하는 게 힘들고 괴롭지만 상승할 때만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바닥에서 딱 잡아서 수익을 쟁취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원래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음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하는 것도 견디고, 그리고 하락 시기에 조금 이렇게 약간 포트폴리오 포지션도 조금씩 바꿔보면서 우리가 좀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하실 게, 마치 이번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뭔가 요거를 딱 해야 돼. 정말 오늘 뭘 팔아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돼도 안 돼도 내 평정심을 흔들어뜨리고, 내가 평정심을 흔들어지면 제대로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좀 분산하시고, 또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되게 우리가 보면 이 8월 달부터 반도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반도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보시면 삼성전, 이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에 기사들을 보시면 뭐 이제 반도체 겨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겨울이 오냐, 뭐 목표 주가 낮췄다, 이랬죠. 사실은 이때는 줄이는 게 좋은데 평상시에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기사라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보고 잔 파도는 좀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냅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10월 달에 보면 기사가 더 대박입니다. 메모리 혹한기, 반도체 대란,
시계 제로. 뭐 이거 거의 망했다는 뜻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한파. 손 놓고 있을 땐가. 삼성 뭐 이제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월 2일 반도체 시장 겨울 시작하나 글로벌 디램 급락 피크아웃. 제가 이거 보고 디램 가격 9.5 급락. 이거 보고 반도체를 원래 워낙 갖고 있었지만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 하면 8월달, 그러니까 올 초에 9만전자에서 조금씩 빠지다가 8월달에 75,000원에서 드디어 7만원이 깨집니다. 이게 10월 초고요. 10월 초에 7만원이 깨지고, 그리고 피크아웃이 나오는, 제가 아마 강의를 아마 요쯤에 어디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1180원, 그때 1200원 거의 찍었었죠. 그런데 우리 미국이 테이퍼링도 이해하고 뭐 금리 인상도 이해합니다. 근데 과거랑 달라진 점은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테이퍼링하고는 한국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거에 휩쓸리고 있다더라 이런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휩싸이게 하고 1120원 수출 잘 되고 외환 좋고 한국 상황 좋은데 1200원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도 또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기에 우리는 주식을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이 삼성전자를 엄청 샀잖아요. 엄청 사서 외국인 지분이 계속 낮아지면서 외국인 지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개인들은 드디어 이 바닥에서 외인들이 사고 털리기 시작합니다. 털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물론 많이 안 털렸어요. 다행히. 요 날이 삼성전자가 갭상승해서 폭 뛴 요 날이 22일입니다. 와이스트릿 촬영한 날인데요. 요쯤이 아마 제가 아마 강의한 그것쯤 어디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사들은 굉장히 안 좋고 외국인들은 팔고 도저히 막 안 좋은 시그널들이 너무 과대될 때 우리는 휩쓸리죠. 불안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이럴 때 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좋을 때 팔 거냐, 좋을 때 팔 거냐, 이거는 참 어려운데 안 좋은데 좋아질 게 분명하다면 굳이 팔아야 되나?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타기 할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방송만 틀면 뭐 반도체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오늘부터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 반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2부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후공정 이야기를. 근데 일단은 반도체는 그렇다. 그리고 반도체는 와이스트릿이나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많이 늘어날 분야인데
지금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 지금 뭐가 어쩌다 해서 우리가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계속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는 날은 사진 않았지만 반도체가 조정받는 날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마치 개인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무언가가 되고 그 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네, 물론 그렇게 의도했겠습니까마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너무 휩쓸리지 말자.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몰아쳐서 다니는 게 꼭 좋은가? 그리고 제일 업황이 나빴을 때 파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은 조금 한 번 더 우리 고민하고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